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서 문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선진교회들이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가 동성애 물결 가운데 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파제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그런 많은 선진국 교회에도 우리가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음 전해야 될 많은 나라들을 저희가 성결로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동성애를 막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신부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각과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강사님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군사들로 연합되어져서 한국교회와 또 열방을 거룩하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분짜리 영상 하나 보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나올 때는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감옥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동성애 찬성하냐는 질문에 나는 신앙적 신념 때문에 반대한다 라고 대답한 영국 한 간호사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고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인 학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6인 6색 강사님들이 다 이제 분야별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온 사례들을 11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투쟁 사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다는 못할 것 같고 하는 데까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PPT나 영상을 다 여기다 컴퓨터에다 깔아놓고 가니까 판권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그 이제 PPT 자료나 영상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대구 초등학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다. 대구 초등학교 집단 동성간 성행위, 인터넷 케이블 TV 음란물 모방, 상급생 동성 후배 강제 성폭행,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
대구 달서구 H초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볼륨 조금만 3에서 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학문 성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가해 학생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 간 성행위 등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8년 4월 30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아직 보편적이 아닐 텐데도 벌써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면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대로 하면 정말 초등학생들이 5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이 벌써 이렇게 학문간 성행위까지 하고 문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만의 문제이겠는가?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그 당시는 동성애가 우리나라가 더 보편적이 아니었던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무부 인권국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입법 제정을 한 겁니다. 법을 만드는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회에서 만드는데 정부에서도 법을 입안해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최초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2007년 제가 10월 14일로 기억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교계 신문을 이렇게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런 연유로 차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돼 있는 거예요. 21가지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녀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 피부 색깔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가운데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적 지향이 뭔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일부 있으시네요. 지금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2007년도에 성적 지향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적지요. 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쓰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고 국회의원들도 알아볼 텐데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21가지 조항 가운데 그냥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대부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무더기로 통과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차별의 기준이 뭔가? 객관적으로 딱 룰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 차별이 굉장히 주관적이라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감정적으로 손상됐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봤더니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했다가 감옥형을 선고받은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벌금을 받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제가 접하고 나서 매우 마음이 눌렸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10월 1일 월요일 날 했는데 3주일을 국민의견 수렴 기간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10월 22일까지인데 제가 14일 날 그 신문을 받은 겁니다. 저도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정확히 성적 지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처벌 내용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쭉 가는 이제 18일 날 목요일 날이 돼서 제가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목요일 날 스태프들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여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내가 교계 신문에 이런 걸 나서 내가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반 뉴스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가 심각하게 이제 훼손이 될 텐데 지금 유럽 교회를 봤더니 벌써 이런 판례들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상의하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한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10월 19일 날인데 제가 이것을 좀 제 생각에 막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좀 찾아갔어요. 연합운동 잘하시고 이런 거 좀 하실 만한 분들. 근데 그분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일날 서명 받아줄까 그러시는데 주일날 서명 받으면 10월 22일이 마지막 월요일인데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몇 군데 돌다가 학교로 돌아와서 연구실에서 제가 정성진 법무부 장관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제 출타 중이라 통화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국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김종훈 인권국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김종훈 인권국장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쩌자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냐 이게 지금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 김 국장 하시는 말씀이 관계부처랑 협조가 다 끝났다. 이건 그냥 되는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교수 우리 그냥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냐? 절대 못 간다. 국민들이 이게 알면 가만히 있겠냐? 모르니까 이러지. 당신이 이거 통과시키면 당신이 동성애법 만구법 통과시키겠다고 당신 정치활동할 때 꼬리표 붙이겠다. 제가 막 이제 언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니까 제가 이제 그 인권 정책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홍준표 서기관이 전화를 받아서 지금 의견 수렴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별금지 조항에서 동성애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홍 서기관이 저한테 그냥 세 가지 말을 순서대로 쫙 해요. 저한테 첫 번째 말이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두 번째 말이 교인들만 반대합니다. 세 번째 말이 동성애 반대 의견이 한 100여 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통과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주소 이야기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직업 이야기하고 반대한다 그랬는데 그냥 딱 넘겨잡고 말을 쫙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 이제 국민들이 이거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이거 동성애법인 줄 알면 가만히 있겠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서 이거 반대하겠다. 아주 제가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금요철인데 저희 에스더기도 운동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밤 11시 30분이 되면 모여서 새벽 5시까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5시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에서 심야기도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다 만들어서 다 배포했어요. 각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 가서 다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이 의견 수렴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서 21일 날 마지막 주일 날 이제 막 나눴더니 22일 월요일이 의견 수렴일인데 22일 날은 그냥 이제 법무부 인권국이 전화통이 정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인권국에 있던 직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출장 갔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제 19일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계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걸 가지고 좀 글을 써달라 그랬는데 제가 글 제목을 시작된 영적 전쟁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잘 끝났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선진국형 싸움이라 앞으로 싸움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프닝이다 라는 뜻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정말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 제목대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뭐 갈수록 또 싸움이 커지고 광범위해지고 옛날에는 국내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제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치열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글을 읽어주시면 여러분들 좀 지금 뭐 제가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감동으로 막았던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이제 반복되고 있고 또 더 잘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된 영적 전쟁 플러스 인생 구신한계 2008년 4월호 게재 이용희. 2007년 10월 중순 어느 날인가 한 장로님께서 교계신문의 한 부분을 잘라 내게 주셨다. 그 내용에는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10월 1일 언론을 통해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날부터 3주의 기간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죄라고 언급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영국의 경우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했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고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언급된 성경 부분을 복사하여 배포하다가 붙잡혀 법적으로 처벌을 당한 사례도 있다. 교계신문을 통해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월 18일 목요일 동성애법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위로부터 오는 막중한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각 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모여 동성애법 저지 전략회의가 소집되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것까지 기도하며 상의하였다. 10월 19일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교회들과 담임 목회자들을 방문하였다. 모두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법안을 온몸으로 막을 자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오후에 학교 연구실로 돌아와 법무부로 전화하였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실로 전화하였으나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내 이름과 직장명을 남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취지를 밝히고 답신 전화를 부탁했다. 이어서 김종훈 인권국장에게 전화하였다. 김 국장은 동성애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 부처들과 협조가 된 상황이고 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인 듯 답변했다. 그 말을 들으며 견딜 수 없는 의분을 느꼈다. 나라 망치는 동성애 허용 법안이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 통과된다면 당신이 향후 활동하는 모든 공적에 있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킨 자라고 밝히겠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동성애법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입법한다면 법무부 인권국은 국민의 자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 일을 묵과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입니다. 다음 전화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의 홍관포 서기관이었다. 동성애 허용 법안을 반대한다는 나의 첫마디에 홍 서기관의 답변은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지난 3주간 동성애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100개 정도밖에 없었고 교인들만 반대합디다. 이 정도 수준이면 동성애 허용 법안은 통과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갔을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인권정책과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뜻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성애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날 에스더 금요철야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에 관한 입법 일정과 법무부 상황들이 나누어졌고 모든 참석자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다. 동성애의 죄악을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와 사회의 소금과 빛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 시대의 음란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성결의 빛되게 하시어 한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같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이어 동성애법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을 나누었고 10월 21일은 의견 수렴 마감을 하루 앞둔 마지막 주일이므로 각 교회에서 동성애 법안에 대해 알리고 교회마다 기도하며 법안 반대를 위한 국민운동에 연합하기로 했다. 10월 21일 주일 오후부터 법무부 인권정책과에는 수없이 많은 동성애법 반대 팩스와 이메일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의견 수렴 마감일인 10월 22일 월요일에는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인해 인권정책과의 전화는 불통이 되었고 담당자들은 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자리를 피하였다. 말로만 해서는 상황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본격적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였다. 기독교만이 아닌 범국민적인 동성애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동성애 허용 법안 반대 국민연합 이하 동반국을 출범시켰다. 동반국은 10월 22일 월요일부터 매일같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걸기대회를 진행하였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나라 망치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인권국장 물러가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는 동성애 허용 법안 절대 반대.
에이즈 창고라는 동성애법 철폐,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 약 200배. 피켓 시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인터넷 사용자의 미디어 다음에 관한 아래와 같은 글이 접수되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 반대 서명은 3,000명이 넘었는데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들어가야 되는 곳에 한 군데 올려주고 찬성자들 서명은 몇백 명 안 되는데도 메인 페이지를 포함한 5군데나 올려주네요. 다음 측에 누가 압력을 넣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면 운영자가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참다 오늘은 항의 메일을 넣었는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 찬반 논쟁이 전개된 지 며칠 후 10월 말 다음 아고라 종교반 추천 베스트 10개의 글은 모두 동성애 지지 내용이었다. 초기에는 동성애 반대표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동성애 찬성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다음 측의 편파적 운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켓 시위는 다음 회사 측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편 MBC에서는 생방송 오늘 아침과 뉴스투데이라는 아침 시간대 방송을 통해 동성애법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는 교묘하고도 편파적인 방송이 방영되었다. 이 일을 간과할 수 없어 사장실에 전화했고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한 뉴스투데이 김지경 기자 그리고 생방송 오늘 아침 황보경 작가와 직접 통화를 하였다. 담당자에게 생방송 오늘 아침의 편파적인 보도 행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황급하게 다시 한번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방영되었던 내용은 인터넷에서 다시 볼 수 없게끔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우리들의 피켓 시위는 과천 정부청사와 다음 회사에 이어 MBC 앞으로 이어졌다. 피켓 시위와 골기대회가 진행된 지 며칠 후 출장을 가서 통화가 안 된다던 홍관표 서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과천청사 피켓 시위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 이름을 제발 지워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라면 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우리는 법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장관 이름을 지울 수 없노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 법안은 현 정부의 실세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동성애 허용 법안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동성애 관련 조항 삭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피켓 시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북한 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물러가라. 동성애 조장하는 참여정부 선거에서 안 찍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노당의 동성애법 지지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민노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속 최현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동성애법 지지를 위한 전략적 모임과 방송토론, 기자회견, 피켓 시위, 골기대회 등이 진행되었고 민노당 대선 대표였던 권영길 후보는 언론을 통해 본인은 동성애법을 지지하며 수국골동 기독교가 이 법을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이 글을 인터넷에서 읽으며 통탄하는 마음이 들었다. 과연 권영길 씨가 수국골동 불교, 수국골동 천주교라고 말했다면 공인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겠는가? 개신교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데도 왜 교회는 반응하지 못하는가? 저자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자가 이 땅에는 없는가? 이래서 우리 피켓 시위는 민노당 당사 앞과 민노당에서 골기대회를 했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치열하게 동성애 반대 운동이 전개되던 11월 1일 법무부에서 동성애법을 삭제하고자 결정했으니 더 이상 반대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날 저녁 홍관표 서기관과 다시 통화가 되었다. 동성애법 삭제가 언론을 통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음을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동성애법이 삭제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넘긴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계속 언론사 측에 확인했을 때는 보도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내용인즉 법무부에서는 삭제하고 싶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끈질긴 반대로 인해 동성애 차별 조항이 삭제된 법안을 언론사에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 허용 반대 운동은 줄기차게 이어져갔고 더 많은 여론이 편승하였다. 심지어는 미국 교포들까지도 법무부와 아는 공무원들에게 한국이 더 타락하려고 동성애법을 허용하냐, 속으로부터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지 등의 항의성 국제전화를 하였다. 결국 11월 5일 월요일 법무부에서는 21가지 차별금지 법안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포기하였고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19일에 걸친 동성애 허용 법안을 반대하는 영적 전쟁에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이 취소되었다고 발표되었던 11월 5일 저녁 연세대학교 이공대 건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적 모임이 열렸다. 앞으로 동성애 허용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력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조직을 결성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등의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도 모색하였는데 민노당 관계자들이 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동성애 법안을 놓고 격렬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면서 많은 국가 기도자들이 치렀던 값을 생각해본다.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외치며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리고 설득했던 숱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 그리고 밤을 새워 죽게 부르짖었던 기도들은 앞으로 이 전쟁을 계속 감당해 나갈 군사들이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는 값이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전쟁은 갈수록 더욱 격렬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고 더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지라도 마땅히 사수할 것이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민노당의 최현숙 위원장이 나옵니다. 이분이 동성애자인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원래 민노당 소속이었는데 2008년도 4월 9일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분이 진보신당으로 당을 바꿔서 나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9일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를 놓고 열흘 동안을 철야 기도해서 4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시가 돼서 딱 투표가 끝나면서 출구조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텔레비를 켜놓고 각 지역구마다 1등, 2등이 발표되는 때였어요. 출구조사 결과가. 보면서 이제 철야 기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서울시 종로구로 출마했는데 각 구마다 1등, 2등이 나오는데 이제 종로구가 딱 갔더니 1등, 2등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최현주 씨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스크린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우호적인 동성애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사적으로 손에 딱 들어가지고 MBC 사장실로 전화를 했어요. MBC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기영 사장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각 지역마다 1등, 2등만 나오는데 왜 종로구에 가서는 꼴등한 최현숙 후보가 나오냐? 그랬더니 엄 사장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1등, 2등만 내보낸다. 나 지금 텔레비 틀어놓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 전화가 이제 정태성 편성국장한테 넘어갔어요. 정태성 편성국장한테 이제 당신 내보냈지?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왜 내보냈냐? 그러니까 이색 후보라 내보냈대요. 저기 이색 후보가 한두 명이냐? 왜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도덕성도 감안해야지 왜 하필이면 동성애자를 골라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인터뷰해서 내보내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떠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신 자녀가 저런 거 보고 동성애자 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없대요. 제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상관없어도 국민들은 상관이 있다고 아주 심하게 이제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엄기영 사장님이랑 오갔던 이메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 투표 상황 보도, 동성애자 관련 이의제기, 이용희 교수와 MBC 엄기영 사장이 주고받은 서신. 존경하는 엄기영 사장님께 국가적으로 중요한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중직을 맡으셔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4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최현숙 동성애자 후보가 방영됨을 보고 전화를 드렸던 경원대학교 이용희 교수입니다. 혹시 제가 전화상으로 신뢰를 범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어젯밤에 정태성 MBC 편성국장을 통해 최현숙 후보가 방영된 것은 이색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색 후보들이 있는데 왜 굳이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국민적 정서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동성애자 후보를 지명해서 방영했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 국장에게 MBC는 공영방송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 도덕성과 교육성과 국민적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현숙 후보의 경우 출구조사에서는 1.5%, 투표 결과로는 1.6%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속한 진보신당의 정당 득표율인 2.8%와 노동당이 5.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동성애자 후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현수 후보의 경우 이 나라 동성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과 선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1.6%밖에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러한 동성애자 후보를 예외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방영함으로 상당한 동성애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올바른 일인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 모임과 교육자들 모임에서 MBC와 동성애에 관련하여 작년부터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MBC가 동성애 지지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여러 경우로 느끼게 되어 아래와 같이 작년 11월에 교육자들의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염려가 MBC 프로그램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부임하셔서 최선으로 일하시는 사장님의 앞날이 형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용희 올림. 답신 제목 이용희 교수님께. 이 교수님 보내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동방국 활동과 관련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 지적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나 PD들이 쫓고 있는 좀 다른 것, 이색적인 것이 얼마나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한계하겠습니다. 어제 전화 주실 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우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일 더욱 신바람 일길 빌면서 강건하소서. 엄기영 드림. 엄기영 수장님이 그때 막 부임하신 때였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서신이 오가고 있은 후에 2년 동안 엄기영 수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은 MBC가 동성애 주제를 안 다뤘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예를 드리냐고 하면 우리들의 작은 이 동작과 작은 표현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아침 생방송 때문에 MBC에서 저희들이 동성애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니까 그분이 사장으로 있을 때 2년 동안 MBC가 이런 주제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오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하고 글로 쓰고 표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수고해서 할 때 구청에다가 전화할 때 전화하고 구청장한테 전화할 때 전화하고 또 어디 서명에 있으면 게시판에 올라가서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본분을 하는 것들이 힘을 모아서 차별금지법을 여지껏도 막아왔고 앞으로도 막아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이제 연도로 볼 때는 2007년도 그리고 3년을 띄웠다가 2010년도에 또 나왔고 3년을 또 띄우고 2013년도에 또 나왔어요. 2010년도가 동성애 때문에 싸움이 치열했던 때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SBS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주말 드라마를 이제 동성애 미화 드라마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날 저녁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동시에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창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의 회원으로서 SB 앞에 가서 SBS에 가서 이런 걸 이제 들은 거 피켓에 들은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김모 작가가 그 대본을 쓰면서 아주 잘생긴 남자 2명 훈남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미화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가족 스토리를 보면 동성애를 수용하는 가족들은 다 인텔리젠트하고 다 아주 정말 우아하고 정말 기품이 있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가족 친지 중에서도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보면 동성애는 수용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화시켜 나가고 동성애자들이 꽃미남들이 나오니까 이 청소년 소녀들이 보면 다 동경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바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3년 만에 법무부에서 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원회가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무부 인권국에 전화했습니다. 이제 국장이 바뀌었어요. 통화를 해서 당신들 요새 또 차별금지법 준비하냐? 그러니까 준비하는 위원회가 모이고 있대요.
그럼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적 지향, 동성애 넣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이제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참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거나 무관심한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법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사탄이 그 법을 가지고 벌써 유럽 교회들이 무너뜨렸고 한국 교회 반드시 무너뜨릴 텐데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미디안 병사를 깰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구독률 제일 높은데 몇 군데를 정해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 광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제일 빨리 날 수 있는 지면을 주세요. 그랬더니 며칠을 만에 그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면에다가 뭘 실었냐고 하면 그 당시 우리가 피켓이 들었을 때 제일 사람들한테 히트쳤던 피켓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서애가 웬 말이냐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타이틀로 달아가지고 SBS에 대해서 신문에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4대 일간지에 나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안 나오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SBS 시청 거부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쭉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을 쫙 모집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시민단체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체 이름을 쫙 넣어가지고 이제 시험 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9월 29일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갔어요.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동성애 미화하는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동성애 장면을 묘사시키는 내용 그런 것들 문제점들을 쭉 하고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고 그러니까 쫙 정리해서 또 지금 차별금지 법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쭉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냈어요. 특별히 학부모 이름으로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 단체를 앞장 세웠어요. 그래서 창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또 바른 속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여러 번 광고를 냈지만 이 광고가 딱 나갔더니 무려 그냥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이 SBS 김모 작가부터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막 심하게 이제 이의 제기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갔는데 조선일보까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돈만 주면 아무거나 다 광고 내보내주냐 그러면서 해가지고 김조강수 씨도 기자회견하고 SBS 김모 작가도 하고 쭉 하니까 무려 86개 언론이 이 광고를 가지고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86개의 광고하려면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요? 근데 한번 이 광고가 한번 대박을 치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수많은 그냥 여론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이게 뭔가 하고 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충격이 됐던 건 기독교 언론, 진보 언론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이 있는데 그 언론에서 뭐라고 기독교 언론이 썼냐고 하면 음란물 본다고 다 음란해지냐, 동성애물 본다고 동성애자 되는 거 아니다. 그걸 기독교 언론에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뭐라고 썼냐고 큰 제목이 음란물 보면 음란해진다. 이게 신문 제목이에요. 그 밑에다가 기사를 뭘 실었겠어요? 대구 달서구 초등학교. 아까 처음에 읽어준 거 있죠? 초등학생들이 부모 없을 때 음란물 보고 2008년도에 50명 이상 그리고 많게는 100명 넘게 학문선교한 이야기. 그거 딱 신문에 냈어요.
그다음에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짝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할 때도 정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도 구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강사님들이 주제별로 다 얘기하실 거예요. 동성애 유전 아니에요. 어떻게 동성애가 유전이 돼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잘못된 발표가 언론에 떠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갉아먹어요. 남자 동성애자가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짧아요. 여자 동성애자도 평균 수명이 많이 짧아요. 그리고 성중독이기 때문에 변실금이나 그런 거 이 항문이 벌어져서 변이 새는데도 그렇지만 중독을 이기지 못해서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지금 대표적인 연예인 홍모 씨가 하루에 대변 때문에 화장실에 12번에서 15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가면 10분씩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120분에서 150분을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군인들이 기저귀 차고 싸움을 하겠어요? 로마 군대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들어와서 망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리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말로 음란물 보면 음란해진다. 이 사례 봐라 하고 딱 내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못하고 쫙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동성애가 하도 유전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할 때 반대 축제하면서 큰 무대 만들었는데 한쪽 이 축에다는 일부러 모든 기자들이랑 동성애자 저쪽에서 다 보라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라고 딱 썼어요. 이쪽에는 건강한 성윤리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썼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동성애자들이 축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고 기자들이 다 봐도 아무도 찍소리 못해요. 사실이니까. 근데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참이 된다고 동성애 유전이라는 거 자꾸 말하는데 반박하지 않으면 그게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른 강사님들이 이제 언급하시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네. 그 밑에 보이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미 영국 교회나 그런 데서는 교육 전도사를 채용하는데 동성애자가 이제 그 지원서를 냈어요. 동성애자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그분을 제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발해가지고 교회가 6,500만 원 벌금 냈어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교육 전도사가 돼서 설교하면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 아이들 동성애 미화 설교 듣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했지만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신문 광고 낼 때 돈이 있어서 신문 광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야 되겠다는 마음에 들어서 신문 광고 내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카드로 결제하죠. 그리고 금액이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카드를 모아서 같이 결제했어요. 근데 결제일이 되면 돈이 없어서 결제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꼭 그 필요한 만큼 돈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저도 동성애 막는 일을 할 때는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 뭐 이용이 이란 말 쓰지 않고 저는 이제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대표 이용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예를 들어서 후폭풍이 역공이 교회로만 오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뭐 교육자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자기 직업대로 하는 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SBS에서도 그렇게 동성애 미화 방영을 했지만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제 차별금지법부터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내 동성애를 우리나라는 법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군대 내에서 동성행위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학문 선교나 그런 거라면 처벌하고 있는데 그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올린 거예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마라. 그것을 허용해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군대 내에서 번져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많이 심각해지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군대 가는데 막사 안에서 다 몰려 사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고참이 한 명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 밑에 쫄병들은 대부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계급을 이용해서 밑에 하는 경우가. 그래서 동성 간 성행위는 군대 내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거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성애 측과 동성애 반대하는 측이 서로 막 치열하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려웠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이분이 미국의 동성애를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동성애를 열어놓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있었는데 허용되자마자 우리나라 주요 뉴스들이 저녁 9시 뉴스에 미국에서 군동성애 허용됐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도 군동성애 허용해라. 동성애 처벌하는 거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딱 보도자료 내가지고 뉴스에 나가면서 그분들이 그거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동성애 처벌하는 거 위헌이니까 이건 정말 문제 있으니까 없애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주요 뉴스에 각 방송국마다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정말 이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국회는 국회대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만들겠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는 쪽으로 막 분위기가 잡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되새를 뒤집습니까라고 많이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래요, 자기가. 근데 예수 믿고 치료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A4 뭉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더니 그게 자기 양심 고백서예요. 내가 동성애자가 어떻게 해서 됐고 동성애가 되면 왜 지금 문란한 성생활이 되고 에이즈가 확 번져나가는지 그 내용을 쫙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를 이규남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대요.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되면 큰일 납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이것을 이메일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회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온 목적은 이 교수께서 이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꼭 읽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 부탁으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심 고백서를 쭉 읽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동성애자랑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지 않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찜질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없이 그러니까 찜질방 돌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거의 대부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형제님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건 법무부 장관만 읽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구독률 제일 높은 신문 전면을 샀어요. 전면을.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작업을 했어요. 이걸 소문 나면은 동성애자들이 와서 신문 못 나가게 막을까봐. 그래가지고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전면에 나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이게 화요일 날 나가기로 돼 있어서 월요일 날 쫙 맞춰가지고 광고국이랑 다 조율해가지고 딱 내가기로 하고 이제 참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때 조선일보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데스크에서 받았더니 내일 이거 신문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신문이 조간신문입니다. 이거 나가면 독자들이 아침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못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하루 종일 싸웠어. 그래가지고 뭐 꼭 19금 검열하는 것처럼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용어 바꿔라 그래가지고 한 25%에서 30% 정도가 잘렸어요. 나머지도 용어 다 순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겨우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나갔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쓰셨어요. 이게 나가고 났더니 막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놓고 기도할 때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안 되니까 재판관 9명을 놓고 성향별로 다 조사하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진보 정권 때라 헌법재판관들도 진보 성향이 많아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는 판이야.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향을 보니까 나중에 표결이 들어가면 지겠어요. 근데 결과론인데 그 다음에 딱 판결했는데 5대4로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모 헌법재판소장이 있었는데 그분도 진보 성향이라 우리는 그분이 군동성애 처벌을 없앨라는 쪽으로 표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거꾸로 우리 쪽으로 표결한 거예요. 제가 그게 퀘션 마크였어요. 이상하다. 이분은 분명히 강성 진보라 군동성애 지지하는 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반대쪽으로 투표해서 제가 이제 그것이 퀘션 마크였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우리나라 법조계 원로 장로님을 만나서 법조계 원로이신데 그분이 저랑 신문 났을 때는 저랑 서로 몰랐죠. 신문 딱 나니까 이 신문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후배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 소장한테 동양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니까 너 이거 읽어보고 판결 똑바로 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표를 이쪽으로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기독법조회 회장이 연세대학교 이모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입장이냐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성애를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분도 이 신문 난 거 다 읽고 나서 이분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동성애는 포용해야 될 것,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병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뭐 한번 우리 신문 난 거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규남 법무장관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의원님은 조승수 의원이 그때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SBS는 인생은 아름다워 이제 드라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 이름 나갔으니까 보겠죠. 그러고 나서 각 부서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조승수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그냥 기각이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군동성애법이 처벌법이 유지가 됐고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법무부에서 2010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또 포기할 때 연락이 왔는데 왔던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무부 입법 안키로 12월 27일 월요일 법무부 인권국 이승한 인권정책과장으로부터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박민표 인권국장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천청사 앞 1인 피켓 시위와 법무부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것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켓을 계속 듣는데 겨울에 사실 피켓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니지만 1시간 들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한기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갈 때 스태프들이 이제 목요일날 차려기도 하다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올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생신 선물은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들이 드는 이 피켓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셨나 봐요. 그 주말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27일 월요일 딱 되자마자 그 법무부 인권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권국 그 넘겨주세요. 인권국. 그래가지고 이승한 정책과장이 저한테 오전부터 전화를 했어요. 학교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 이거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피켓증 그만 들어라. 두 번째로는 게시판에 글 그만 올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말로 하냐? 공문으로 보내라.
근데 정말 보낼 수가 없다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흥정 남겨놓으면 또 저쪽으로부터 막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랴 하니까 인권국장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박민표 인권국장이랑 확인했는데 정말 우리가 안 한다. 자기 임기 내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피켓 좀 그만들어라.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라. 그래서 피켓은 내일부터 안 나간다. 게시판은 전국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며칠 걸릴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게시판도 우리가 다 올리지 않도록 공지를 전체적으로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 우리들이 듣는 피켓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들어가도 피켓 들면 내부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켓 뜨는 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휘계통으로. 오늘은 게시판에 글이 36개가 올라왔는데 동성애 반대 글이 25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항의 전화가 26통이 왔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다수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치는 소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불법한 사람들이 반성경적인 것들이 소리치면서 끌고 가지 않도록 2007년도에도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국민들이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은 0.1%도 안 되죠. 작정하고 기획해서 들어가면 통과되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 무너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다수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각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이런 피켓과 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한 200몇 명만 날마다 게시판에 글 올려봐요. 수많은 정책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모습입니다. 저도 동성애 때문에 처음으로 기자회견했지 옛날에 이거 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2010년이니까 동성애 허용되면 군기강 무너지고 에이즈 확산되며 김정일만 좋아한다. 김정일 살아있을 때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다 시민단체 이름으로 여기 보면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시고 또 그러신데 간사님들이 그러신데 다 이제 시민단체 이름으로 탄원서 모아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장점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모를 때 수천 장의 탄원서를 냈지만 저희들은 교회가 도와주니까 순식간에 몇만 장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기자가 이걸 딱 찍어서 이제 뉴스에 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군 형법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군대가 뚫리면 우리나라가 다 동성애 물결로 넘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가 피켓 시위에서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발표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추운데 금직성회 할 때도 수원에서 금직성회 하면서도 이 피켓 팀들이 계속해서 헌재 앞에 가서 이제 이 피켓에 든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3월 28일 날 월요일인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헌법재판소 들어가 봤더니 3월 28일 게시판에 떴는데 3월 31일 날 목요일 날 이 군형법에 대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많아서 김조광수 감독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고 기자회견에 2시에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발표하는 시간에. 그리고 아주 이제 기분 좋고 기다리는 분위기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2시에 기자회견 하면 우리도 같이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쪽이 이기건 우리가 이기건 저쪽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돼. 저쪽에서 동성애 축제하면 우리도 반대 축제 해야 돼. 왜 해야 될까? 청년들 왜 해야 돼요? 언론은 이색적인 거.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에 안 나가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나가요.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는 뉴스거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저것만 왕창 나가요. 그리고 보통 기자들이 더 앞서가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동성애 허용됐대, 기자회견, 환영 기자회견 막 한대. 근데 반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저게 대세인가 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세니까 할 수 없지. 그리고 스스로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냥 눌러버려요.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언론의 특성상 이쪽에서 반대하면 이쪽만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쪽 다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언론은 이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 반대도 있지, 난 반대할 거야, 그렇게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 싸움에서는 꼭 저쪽에서 어떤 걸 발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쪽만 나가지 않고 양쪽이 다 나가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한쪽으로 싹 몰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에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 비행기로 들어와서 재간 통과하고 1시부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넥타이 메고 준비하면서 막 내리는데 2시가 딱 넘은 상태에서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판결이 딱 발표되면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군동성애 처벌 유지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대한민국 만세 하는데 기자가 딱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들어가서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헌법재판소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은 합헌, 명확성 과잉 금지, 평등권에 위배 안 된다 판단. 네, 그 다음에요. 헌법재판소 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 위헌 1명, 5대4로 합헌 판결했다. 네, 됐어. 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 9명 중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5대4로 합헌 연결에 대해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모 그 진보 성향 소장님도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합헌 쪽으로 표를 던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쭉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2013년도에는 문제가 됐던 것이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더 강화됐어요. 5배 반복적인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징역과 벌금만이 아니고. 근데 이때 어려웠던 건 뭐가 어려웠냐? 국회의원들이 무려 66명이나 공동 발의한 거예요. 66명이 공동 발의하고 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60 발의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국민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어떻게 66명 그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일일이 다 피켓을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 넘겨주세요. 주요 4대 일간지를 사가지고 전면에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기자회견 국민대회랑 같이 이 이름들을 다 밝혔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66명 이름 내고 그 다음에 지역구로 다 밝혔더니 국민들이 융단 폭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까부러져가지고 한 2명 정도 빼놓고는 다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헤드라인 광고를 이렇게 읽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국민대회. 그 다음에 1천만 명 국민 서명운동을 발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들은 주민들 표 받고 사는데 반대 전화 오니까 이제 다 물러난 거죠.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파상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4월 19일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보수 교계 단체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법안을 찬성해온 단체들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다. 네. 민주통합당 기독신회 회장 이거 넘겨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는 교수들도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 일부 선진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 서명 운동은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 서명 운동과 함께 4월 말 차별금지법 철회 집회 계획도 세웠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것이 원통한지 MBC에서 엄기영 사장님 그만두고 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이 누구죠? 반기문 사무총장을 내세워가지고 유엔의 입장에서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지지한다, 그런 뉴스가 MBC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반대 여론을 막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양심고백서를 다시 한번 또 내보냈어요. 또 보내서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동성애의 좀 실체를 알아라. 그리고 대표적인 이때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국내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내용 읽어 보셨겠죠.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님,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제 만들지 말라고 법무장관 이름 넣은 거고, 헌법재판관 또 군형법 얘기가 또 나와서 또 넣었고, 김한길, 최원식, 김재현 이 세 명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름 딱딱딱 찍었고, MBC 김종국 사장님, MBC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다시 한번 양심고백서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이게 쫙 가라앉더라고요. 참 양심고백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때 참 돌파할 수 있도록 한 동성애자가 예수 믿고 치료돼서, 그분은 지금 사역자인데 이제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던 것이 이렇게 다윗의 물매들처럼 잘 쓰여져서 액면 그대로는 못 내보냈지만 많이 순화된 내용으로 양심고백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무료로 이제 계속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요청하면 이제 드릴 거고, 조금 지나면 만화책으로도 만들었는데 업데이트된 만화책이 최근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만화책이 나오면 이제 중고생들한테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는데, 쭉 마지막에 우리 국민대회 하는 모습만 좀 남겨주세요. 아니, 네, 쭉 이건 SNS를 통해서 했던 거, 서울 시민인권원장 막았던 경우입니다. 이제 그때 박원순 시장 때 시민인권원장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서 퍼포먼스 하는 것, 동성애자 청소년이 가출하면 1,000만 원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가출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그것도 왜 동성애자들한테 1,000만 원 지원금을 주냐. 그래서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줘서 고맙다고 동성애자가 서울시장한테. 그래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씨가 이제 외국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부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밝히면서 반대 의견들이 신문에 계속 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목사님들이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국민일보에만 이렇게 냈어요.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주례 하실 건가요? 결혼주례 반대했다가 1심에서 감옥형 선고받은 낸 목사님 부부 사진 냈고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조강수 씨가 남자간에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했는데 혼인신고 받지 않았다고 법원 이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동성결혼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 이제 법원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대법원 앞에서 했고, 네. 동성애 축제가 이제 부산에서도 시작이 되는데 서울에서 2000년부터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국교회가 반대하기 시작한 건 2015년에 서울시청광장까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28일 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반대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생명가정효 국민대회, 동성애에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생명 존중 가정,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국민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넘겨주세요. 이거 뒤로 여기 스탑. 네. 동성애 축제는 한산한데 이분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다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뒤에는 스크린도 다 끊어져서 안 보이는데 저쪽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와야 언론이 함부로 못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 축제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뒤에서 쭉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회 여기서 하는데 여기처럼 장소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성애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 축제하면 스크린 안 보여도 여러분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정치인들에게 다 보고가 올라가요. 저쪽은 몇 명, 이쪽은 몇 명. 우리가 더 올바른 일에 충성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네. 쭉쭉 넘겨주세요.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고소도 당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잘 돌파하면 됩니다.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뒤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뒤로 이런 것들 다 내보내. 엉덩이에 다 나오는 이거 있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런 것들 축제 때 쓰던 거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짧게 제가 젊은이들이니까 제가 토론 시간 조금 줄이더라도 길게 볼 때 거룩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첫째는 성과학연구소가 설립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고 건강에 해롭고 가정에 해롭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과학연구소, 그래서 이것이 유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교육 계몽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와 저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을 누가 얻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국민들이 미혹돼서 동성애 뭐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게도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반대할 이유 있나? 그러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것이 정말 해롭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에게는 동성애 죄다 그러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뭘로 해야 돼요? 첫째는 건강과 보건. 이것이 에이즈만이 아니라 변실금, 곤지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 되면 평균 시간 짧아지고 인생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성애 에이즈 치료비 100%가 국민 세금이에요. 다른 강사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을 얻어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법적으로 이겨야 돼요. 미국은 유감스럽게 2015년 6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5대4로 졌어요. 미국 전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케이스는 법을 통해서 되거나 국회를 통해서 되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결정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종 소송들이 올라오는데 소송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독법률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을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돼요. 네 번째로는 언론, 미디어, SNS에서 언론이 동성애 미화 쪽으로 쫙 끌려가면 국민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언론도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정말 건강한 이 윤리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알린 언론을 우리가 필요하면 창출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들이 잘못 나가면 우리가 워치맨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 이 다음 세대 교육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이미 초중고 내용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고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에요.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 프로그램도 참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DNA, 정서에 맞는 걸 개발해야 돼요. 이걸 놓고 교회가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각 교단마다 공과에서 52주 중에 한 주는 거룩한 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돼요. 주일 공과에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국제적인 싸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만 지키려 그러면 어려워요. 아까 MBC 봤지만 UN 사무총장 불러들여가지고 뉴스에 내보내면서까지 압력을 넣고 유럽도 압력을 넣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반대법 사인한다고 우간다에 원조 끊겠다고까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나라 다 모아가지고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서 유엔이나 그런 데가 잘못된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전 세계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일도 한국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돼서 이거 하면 법적으로 다 걸려요.
한국은 할 수 있고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해마다 더 할 거예요. 작년에 23개국에서 25명이 왔고 올해는 100개국 초청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00개국을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가 80개국, 합법인 나라가 25개국인데 이 나머지 229국은 비판이 자유로워요. 이 나라 다 모아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서 성명서를 내고 유엔도 잘못 끌려가지 않도록 또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 돈 가지고 후진국들 다 동성애 합법화시키도록 압력 넣지 못하도록 전 세계를 선도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면 1분짜리 영상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1분짜리 영상 우리 2016년 서울 동성애 축제 한번 여러분들 보여주시고 영상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지금 못 틀어드려야 되는데 관심자들은 나중에 저기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2016년 서울 동성애 축제 모습 1분짜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별 토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노출한다고요? 노출이 뭐 어때서요? 그리고 섹스토이 판다고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We get lost in the lies. Loaded gun. You're the one who gave me ground. We get lost beyond. It's like we won't bow tonight. The night that comes and keeps me breathing, breathing. Get lost in the sun to see. Mind's loaded gun. Breathing. Won't you back down? We get lost before a new way out. My mind's a loaded gun. The night that comes undone. That comes undone. Mind's a loaded gun. No one can get undone. You're the one that keeps me. One can hear me screaming and breathing. Won't you keep me breathing?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청광장에서 이제 2015년에는 주일날 오후에 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해도 계속해서 이제 시청광장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청해도 시청광장을 받지를 못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작년에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더 보편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전략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좋은 또 조별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제가 뒤에 말을 못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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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장실에서 네.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근육맨 동성애자분이 오셔서 저를 강간을 하면 어떡해요? 이제 마땅히 거부해야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보통 화장실 문 잠그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강제로 한다 그러면 마땅히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이제 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팬티를 제 입에 놓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해요. 그리고 손 묶어놓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이제 몸으로 저항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근육맨인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다 저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헬스를 배우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두 번째 질문자도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 보통 이제 건강보건 쪽으로 많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로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많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럼 여자 레즈비언은 어떻게 건강이랑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남성 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치지 않고 있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아마 보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실 텐데요. 보통 저희들 생각대로 하면 남자 동성애자만 평균 수명이 짧을 것 같은데 여자 동성애자 커플도 평균 수명이 많이 짧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비정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레즈비언들도 자녀들이 입양해서 하고 게이들도 자녀들이 입양하는데, 입양된 아이들이 55% 어떤 때는 65% 정도가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제 문제점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전염성이 강해서 동성애자가 더 보편화될수록 동성애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절제된 사회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소수가 됐다가 조금만 있으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즈비언 커플들, 게이 커플들이 본인의 세대에도 생명이 단축되고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가정 같은 폼을 갖겠다고 해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된 아이들이 55%, 65%가 또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저명성 때문에도 정말 이제 문제가 있다,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동성애자 커플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이성애자들도 우리가 이혼을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커플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것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법을 만들고 하는 게 누군가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왜 하는 거죠? 기업에 관련된 법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그만큼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왜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랑 서구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젠더 이론을 젊은이들이니까 좀 배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마르크스 혁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체제혁명은 실패했는데 제2의 마르크스 혁명을 젠더 혁명, 성혁명으로 보는 거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슨 이익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결혼이 되면 부부간에 오는 많은 법적 혜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재산이 상속이 되죠. 근데 동성애자들끼리 살면 법적 혜택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 아내에게 건강권,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거 다 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결합처럼 해서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갖게 해달라.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내 파트너에게 유산을 주고 싶다. 또 내가 직장 갖고 있으니까 내 파트너가 건강보험 들게 해달라. 그런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되고 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가서 결혼했으니까 우리에게 이걸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면 동성결혼 합법한 사람들이
체외 수정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비용이 유럽에서 매우 비쌉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순서대로 다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할 때 성 자유화를 선포하고 나면 트랜스젠더 수술하면 국가가 비용 부담이 또 뒤따라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정훈 교수님 강의 같은 거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교회를 작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교회 무너뜨릴 때 매우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하고 또 다르게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기 그 달서구 아까 동영상을 보고 제가 하나가 요즘에 우리 제 친구도 이 교사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모임에서 그 애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거를 이 선생님부터 이게 조금 이게 인격에 대한 이게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거 타고날 때부터 자기 선택의 여지가 아닌 그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벌써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말한 합리적으로 교육 방침을 내리고 있는 건지 현재 지금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교사들 양상이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되고 난 다음에 학생인권 조례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화되고 이것을 권리로 하는 부분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그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잘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학부모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지금 교육청이나 일선 교사들은 굉장히 개인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마침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한 내용이 교과서 내용에 지금 벌써 이만큼 들어왔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미화 내용 들어온 것들을 쭉 스크린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마침 참 희한하게 한 고등학생으로 기억해, 한 고등학생이 엄마랑 같이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시험 문제에도 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손을 들고 자기가 그날 학기말고사 보고 왔는데 동성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딱 펼쳐 보였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 내용대로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가르쳐줬고, 그것이 시험 문제까지 이렇게 나서 그렇게 가야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어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거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학부모님들이 조직적으로 못하면 교회에서라도 지금 교육과정들을 다 스크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그 시험 문제 난 것이 사진으로 찍혀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국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우리나라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획일적으로 몰고 법적 처벌은 못하지만 인권조례나 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 감시단이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발 신고 받는 데가 있어서 그것들을 그때그때 다 교정해 나가면서 바르게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모임을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간절하게 내가 꼭 질문하고 싶다 있으면 우리 청년을 중심으로 좀 받을게요. 청년 수련입니까? 청소년. 예, 청소년도 괜찮아요. 에이즈 걸리신 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도 그 에이즈 걸린 상태로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강사님 중에 박진권 선교사님이 이제 에이즈 감염자인데
근데 지금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인데 아이도 그래서 에이즈 걸린 적들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이번에 이제 김지연 약사님 오시니까 한번 또 그때 한번 또 자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후하고 내일 또 계속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영희 교수님께 그리고 또 방송실에 또 나레이션 하신 형제님이 문사랑 형제님이 계신데 방송실에도 박수 한번 주세요.